그렇죠. 더 궁금한 건 이제 KBS에 네. 계셨었으니까 네네. 후배들도 계실 거고 선배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언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전 네. 같으면 파업을 하고도 남았을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고민정 의원이 거기 계실 때만 이 정도 사안이면 파업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네. 뭐 사장 음, 음, 퇴진 그 이전에 음. 이사장을 예, 퇴진시키는 거고 그랬었죠. 그 이전에 이사를 예, 이제 퇴진시키는 건데 예. 그거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수신료 음, 음, 문제거든요. 음. 회사에 존폐가 걸려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음, 근데 수신료를 거의 이제 없애겠다는 음, 수준인 거잖아요. 음, 왜냐하면 분리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음, 셈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왜 분노하지 음, 않을까가 제일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장의 진퇴 여부는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음, 생각해요. 음, 어떤 사람이 오든 음, 회사가 언론사가 흔들리지 음, 않게끔 근데 그 회사 자체를 흔들게 하려는 음, 무언가가 있다면 음. 그거는 진보고 보수고 뭐고 간에 그냥 다 같이 막아야 하는 거죠. 막아야죠. 예. 언론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수신료 문제가 그런 식으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음, 음, 준비도 없이 음, 그냥 툭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요. 음, 툭 던져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음, 그게 가장 충격적이고요. 음.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예. 그 분노하라라고 스테판 에셀이라고 음, 한 92세 되는 음, 아주 노장의 이 투사가 한 명 음, 있는데 예. 그분이 썼던 아주 얇은 책이 제목이 음, 분노하라였습니다. 음, 그 레지스탕스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음, 분노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였어요. 맞아요. 가장 무서운 건 정치에 대한 음, 무관심이라고도 얘기했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음, 말이 음, 아닐까. 음,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음. 거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제가 맞아요. 마치 음, 이동관 위원장이라고 존대를 해야 함에도 음, 불구하고 음, 이동관 씨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음, 없었던 그 음, 분노가 있었던 음, 것처럼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음, 하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뭐 그 말을 내뱉으면 또 저 또한 라떼가 되니까 예. 지금 현재 있는 이제 후배님들이나 음, 또 현직에 계신 분들이 풀어야 될 음, 문제긴 하고 음, 다만 이제 저는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 법제도로서 이 언론이 편파적이거나 혹은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음, 하게끔 되는 거는 음, 결사적으로 막아야 음, 하는 위치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네. 법들이 어떤 게 있어요? 예, 일단은 예. 뭐 방송법입니다. 방송법. 예, 예. 예. 방송법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이제 음, 사장 선임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저쪽은 무조건 다 반대하고 반대하고 있고요. 있죠. 제가 그 법안 소위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막 의견 개진하고 우리랑 싸우고 음, 음.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 들어와요.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어, 아예 안 들어왔고 심지어는 그 법안에는요. 그 국민의힘 의원 네. 박성중 의원의 법안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아, 그래요. 있어요. 예. 그래서 논의하자는 거였거든요. 음, 여당 법도 있고 야당 법도 있으니까 같이 논의하자. 네. 싸우더라도. 음, 근데 아예 들어오지 않았고 예. 마지막까지도 그냥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다음 본회의에서는 무조건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의결해야 그렇죠. 한다. 맞아요. 저는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의장님께서는 여야가 좀 협의를 해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지만 안 오잖아요. 누군 안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요. 협의를 하고 싶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하고 싶지만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의장님께서도 결단을 해주셔야 결단해야죠.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지금 몇 달을 기다린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논의하겠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법안이 있으면 같이 한번 상의를 하자라고 그렇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으면 그때부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다수 의원들이기 때문에 다수 당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독단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말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예. 게 만약에 그 논리면 왜 우리가 과반 의석 제1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선거를 열심히 그렇죠.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그럴 거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과반 의석을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 지난 총선 때 그걸 만들어서 만들어냈죠. 해야 하는데 그렇죠. 의장님께서 저는 너무 월권하신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동의해요, 저는. 이번 방송법을 만약에 의장께서 어떤 한 본인의 권한으로 올리지 않는다.
저는 내가 뭘 해야 되나 지금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의장님 저는 정말 저도 실망스러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면 문제가 돼요. 논의를 해오라는 말은 저쪽에서 일부러 이걸 무력화시키려고 회의도 안 오고 참석도 안 하는데 그걸 끝까지 기다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 전략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의장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안 오면 그건 그 사람들이 일부러 무력화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추진해야죠 그거는. 네. 그렇게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보여주셔야 네. 여당도 저렇게 법안이 가느니 그렇죠. 우리 거를 몇 그렇지. 개라도 넣자 그렇게 하겠죠. 하면 이제 협상의 테이블이 그렇죠, 열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참, 아유, 의장님 보면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요새는요, 제가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하느냐. 특히나 선배 의원들한테 술만 마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겠다. 맞아요. 아니 국회 안에서도 불법적인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검찰이 그렇게 아무 때나 막 밀고 들어와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슨 치외법권이나 신성한 곳이어서가 아니라 합당한 이유와 그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나 종교시설이나 이런 곳에 절대로 경찰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그 통념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국회라는 영역도 행정 권력과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권한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압수수색을 영장을 갖고 와서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면은 뭐 우리도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응 호응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수장으로서의 입장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럼요. 얘기 해야죠. 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영장을 갖고 왔으니까 존중한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던가. 그리고 이 사법 입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라든지 뭐라도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없고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뭐 거부권 행사해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시행령 고쳐가지고 법의 네. 취지를 위반하고 이래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의장이. 네. 그거 정말 그러면 시행령으로 그렇게 다 할 거였으면 못하러 국회의원이 그러니까요. 300명이나 앉아가지고 그 법 만듭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그 한 줄 만들려고 얼마나 정말 박터지게 싸우고 맨날 연구하고 해서 맞아요. 겨우겨우 법안 하나를 만드는 건데 네. 시행령으로 다 할 거면은 지금 그게 딱 그 KBS 수신료 문제거든요. 네. 법에는 수신료를 징수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시행령으로 그거를 바꿔가지고. 지금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로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없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입법부 수장이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국회 찾아오고 이러잖아요. 시정연설 하러 오기도 하고 네.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따끔하게 아니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 의장이 의장으로서 국회를 보호하고 입법부의 권위를 세워주고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한다고 저는 봐요. 그게 너무 아쉽고 네. 요번 9월에 열리는 이제 본회의에서 네. 이 방송법 네. 그리고 이 노조법 네. 그 두 가지가 지금 의결돼야 할 순서에 그렇죠. 와 올라있죠.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지켜볼 거고 저는 그냥 지켜만 안 보고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뭔가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 머리를 좀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도 정말 압박해야 돼요. 저는 뭐 국회의장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 뭐 더 이상 안 하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눈치 안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그 민주당에 몸담고 있었고 물론 민주당 편을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에 맞게 그냥 공정하게 해달라는 건 마저도 안 하고 계시니까 화가 나는 거니까 그분을 좀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네. 정치의 상황들 네. 서로 막말을 막 내뱉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네. 의장으로서는 좀 이렇게 가운데로 끌고 오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협의하라고 하고 만나라 그러고 그러나 그게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에는 뭔가 타개할 수 있는 구멍을 좀 뚫어주실 필요가 있다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워낙
워낙 오랫동안 국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입법권자로서 느끼고 있는 최근에 여러 가지 무력감들을 누구보다 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저는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의장께서 마지막까지 입법부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그게 입법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는 건가를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간곡하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번외로 그냥 질문 드리는 건데 국민의힘이나 이제 본회의장에서 네. 질의하다가 서른 의원께서 갑자기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셨잖아요. 그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궁금한 건 물론 이제 고민정 의원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 단어를 쓰셨을까라도 궁금하고 첫째는 두 번째로 왜 국민의힘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왜 그 단어를 썼을지는 그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뭔가 여러 가지 뭐 함의들이 있는지 뭐 초선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내뱉은 말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지레짐작하기는 좀 어렵고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집권당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뭐 모양새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들이 다양한데 그분들도 다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심각한 정도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의원들은 뭐 서울이 굉장히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위기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께서 정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이게 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그냥 무자르듯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3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좀 한번 고민해 볼 대목인데 비단 다른 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네. 지역만 하더라도요. 예. 저희 그 오신환 위원장이 네, 오셨거든요. 그래요? 얼마 전에 임명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왔어요. 근데 이 플랜카드를 갑자기 되게 많이 걸었더라고요. 뭐 자기를 이제 알려야 되니까 그런 것일 테지만 단 하나도 문구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윤 대통령 뭐 이런 관련된 건 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는구나. 과연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계실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을 그리고 글쎄요 아마 그분하고 저하고 뭐 만나서 얘기 나눈 건 몇 번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잘 모르는 분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둘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날짜가 이제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손꼽아 기다리는 분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하지만 그분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사실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우기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되잖아요. 예전에 총선할 때, 그러니까 그 전 지금 본민정 의원이 당선되신 그 총선에는 어떻게든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찍은 거 한 장이라도 더 걸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홍보 수단으로 얼마나 그걸 잘 많이 활용하고 대통령하고 친하고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이거 해서 효과를 보려고 했던 사람이 많은가 하면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그대로요.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려고 할 거예요. 심지어는 이 점퍼도 다른 색 입고 하얀색 입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빨간색이 그래서 아니라. 플랜카드 색깔을 바꿨나?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색깔. 하얀색으로 바꿨잖아요. 네,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요, 인기가 없어서 그 오나. 플랜카드는 저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 오다가도 봤는데요. 그냥 네. 무슨 관공서에서 쓴 그런 것 같아요. 하는 게 눈에 느낌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네. 예전에 국민의힘 문구가 좋았던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막 되게 반성하고 왜 우린 저렇게 못 쓰나 그럴 때도 있었는데 요번에 만든 그 플랜카드의 디자인은 그냥 우리가 훨씬 낫다. 뭐 이런 생각. 자, 이렇게 뭐 한 50분 저 얘기를 나눴어요. 벌써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돼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제 고민정 의원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여기 몇 번 오셨지만 네. 이 프로그램은 처음이니까 네. 인사도 해주시고 또 뭐 지역구 우리 주민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 최보라 플러스니까 네. 플러스인 만큼 2배, 3배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니까 여러분 꼭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야사당 공대위, 저랑 진보당, 정의당 또 저기 기본소득당 해서 4명의 의원이 결성된 요 사람들이 언론 탄압 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정도부터 아마 고민정 TV를 통해서도 이제 방송을 내보낼 텐데 얼마나 언론 탄압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알려야겠다는 절박함에서 나섰으니까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광진을 어제도 2군데에서 막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셨어요. 막 이야기도 많이 듣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국회가 요새 정기국회다 보니까 뭐 지역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 맞아요. 이분들이 너무 이제 갈증을 느껴 하셔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오고 또 할 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졌는데 저는 민주당의 지도부이니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그게 광진구를 더 빛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또 동의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광진구 친구가 있으면 고민정이 엄청 바쁘고 힘들다더라. 그래서 막 얼굴살이 쏙쏙 빠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좀 응원해 네. 주시면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방금 이제 오마이 TV를 홍보해 주셨어요. 고민정 TV도 많이 가셔서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줄 알았으면 같이 할 걸 그랬네요. 그래도 오늘 뭐 많은 분들 오셨어요. 갑자기 편성돼서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실시간으로 많은 분 오시고 또 이제 오마이 TV가 구독자가 160만이거든요. 와, 네, 엄청나게 많아요. 대단하다. 고민정 TV는 저는 뭐 한 7만 막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시간으로도 한 1,500명 오셨고 와. 또 이제 뭐 누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실 그렇죠.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정원 좋아해서 보실 것 같으니까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연락드리면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원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최보라 플러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고민정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언론 탄압의 문제점들, 언론 현상,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설명을 들었고요.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법 반드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국회의장님을 포함해서 좀 힘을 모아주셔서 언론이 이렇게 특정 권력에 의해서 탄압되고 장악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의원님과 함께 오고 고민정 의원님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초청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우선순위를 저희한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